안녕하세요. 네, 이지선 강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유아임용 1차를 대비해서 일병행 선생님을 위한 과외형 답안 작성 개인 지도반. 자, 오늘 개강입니다. 물론 이제 일병행 선생님이셔도 또 일병행 선생님이 아니셔도 다 수강하시고 초심자반, N수생반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게 되는 그런 반인 거를 이제 OT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처음 수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줌에서 1대1 집중 개인 지도 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게요. 수업 신청하시는 선생님들께는 개별적으로 다 전화드려서 저랑 개인적으로 이제 약속 잡아서 이렇게 1대1 집중 개인 지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4월이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들의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랑 1대1 상담하시면서 이제 공부 방법 수정해 나갈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OT에서 다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메일이나 카톡 이런 걸로 저하고 매일매일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정말 실력이 상상할 수 없게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 답안 작성이라든지 내용 이해에 대한 문제도 수정할 것이 많고요. 뿐만 아니라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선생님들하고 막 개인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저 패키지 선생님들이나 제 수강생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공부를 별로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막 불안해 하시는데 실제로 공부한 양을 따져보면은 불안해 하시기만 하지 별로 공부 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공부를 하시긴 하시는데 이제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세요. 저한테 이제 아무래도 저랑 맨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공부를 훨씬 열심히 하신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특별히 이제 동기부여가 되니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의 경우에 월, 화, 수 열심히 하시다가 목요일부터는 무너지는 내 모습 이렇게 되는데 어느덧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저하고 이제 카톡하면서 와 어느덧 금요일이에요. 수요일을 넘겼어요. 막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제 저하고 한 2주 정도 밀착해서 공부하시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해결되는 거는 당연하게 오는 결과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일단 오늘은 교육과정 A 중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주차로 구성이 되는데 교육과정 A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하고요. 교육과정 A 중심으로 교육과정 A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하고 요거 이제 문제 중심으로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A.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론하고 이제 교육과정 A 중심으로 문제풀이하고 정리를 쭉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A만으로 된 실전 모고를 제가 문제로 내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해답하고 모범 답안 다 해가지고 이제 드립니다. 요게 이제 대학교 수준이 낸 문제면서, 그죠? 대학교 수준이 직접 구성한 해설 모범 답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랑 이야기해 보시고, 과제를 제가 내면 선생님께서 그거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써서 이제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시면은, 왜냐하면 제가 답안을 딱 보면 이제 길이 보이죠. 선생님, 이 선생님의 문제점이 뭐다, 공부가 얼만큼 돼 있나, 지금 뭘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줌에서 저랑 하나하나 개념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좀 저랑 얘기를 해보시고요. 초수생 선생님, 초심자 선생님은 초심자 선생님대로, N수생 선생님은 N수생 선생님대로 제가 그거에 맞게 적절한 자료도 드리고,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해법을 좀 줌을 통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문가의 터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하고 공부해 보시면은 와 정말 효율성 있게 내가 바뀌었어요.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자 이제 물론 놀이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 신이론 이런 거 이제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사이에 1회차 줌 개인 지도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약속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B입니다. 다음 주에는 교육과정 B 중심으로 문제로 정리하는 거죠. 서답식 문제로 정리하는 요약 정리.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B, 제가 또 과제를 내면 역시 선생님들께서 주로 이제 열린 문제, 서답형 문제, 신이론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고 또 저하고 그거 갖고 얘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줌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공부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그런 이론 공부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도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하고 그렇죠 개인별 맞춤식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제가 개인별로 다 연락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과제는 어떻게 나가냐 하면은 오늘은 교육과정 A 과제가 나가고요. 물론 여기에 그냥 과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해설하고 모범 답안 요거 같이 드립니다. 해설하고 모범 답안 같이 드리는데 이 해설하고 모범 답안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대학 교수진. 그쵸? 대학 교수진이 만든 해설하고 모범 답안이에요. 자, 이거를 선생님들께 드리면 요거 보면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답을 써서 저하고 만나시면 되겠어요. 초심자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수생 선생님들 나는 이거 그냥 풀 수 있어요. 이런 선생님들은 그냥 풀어가지고 저랑 만나시면 제가 또 그 시점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교육과정 A 문제 중심으로 요약정리까지 같이 하시고요. 자, 다음 주에는 교육과정 B 중심으로 문제랑 요약정리 같이 하시고 역시 이번 주처럼 다음 주에도 교육과정 B 중심으로 과제가 나가고 선생님들께서 쓰신 거 저랑 같이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요 반은 4월 반도 있고 또 5월 반도 있어요. 5월 반, 4월 반. 4월 반과 5월 반은 문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2번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한 번만 받고 저랑 또 계속해서 밀착해서 공부해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과제하고 이런 거 안내 드리고요. 자, 오늘 지금 우선 선생님들께서 이제 오늘 풀어볼 문제예요. 그 문제 중심으로 해서 내용 정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서 우리 도덕성 발달에 관한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제 일단 먼저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부터 좀 보실게요. 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 문제를 떠나서 일단 요거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부터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게 요 도덕이라는 요 단어예요. 도덕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선악의 개념으로 선한 거, 악한 거. 그죠? 살인을 하면 돼, 하면 돼,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이거는요,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가리킬 문제가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사람을 때리는 게 좋아, 안 때리는 게 좋아, 이런 거. 인사를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당연히 인사를 하는 게 좋죠. 그쵸? 그래서 이 도덕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선악의 개념이 아니고, 선악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면 진선미성, 학교에서는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이런 걸 가르쳐야지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막 이런 거 해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선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선악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 사회관계 영역이나 유아교육학에서 도덕성 발달, 뭐 가치 교육, 가치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치 문제도 가치 있는 거, 인사하는 거, 뭐 잘 씻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뭐 좋은 습관 가지는 거, 어른을 공경하는 거, 그게 당연히 가치가 있죠. 여기서 가치라고 하는 거,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자, 이것은 사회적 규범이에요. 사회적 규범. 그죠? 사회적 규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옮길게요. 자, 사회적 규범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사회마다, 시대마다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회적 규범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회적 규범을 그죠? 각자가 이게 약간 상대적인 것도 있거든요. 상대적인 거.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자신의 의지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자신의 의지로 판단하는 것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각자 자신의 의지로 사회적 규범이 옳고 그름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도덕성 발달이에요. 사회적 규범이니까 이건 시대에 따라 변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고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반에서 선생님이 규범을 정했어요. 우리 반에서 규범을 정해가지고 선생님이
자, 이제 여기 다른 친구 놀리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무조건 저기 나가서 이제 수업에 못 들어오고 유치원 그 교실 밖에 나가서 손 들고 벌써 서 있어야 돼. 막 이런 걸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놀이 하다 보면은 이제 약간 놀릴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다 그런 애들이 나가서 손 들고 벌 쓰다 보니까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거는 너무 가혹하니까 좀 고쳐주세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럼 선생님도 고쳐줄 수 있고 이런 게 규범이거든요. 자, 그래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도덕성은 선악의 개념이 아니고 사회적 규범. 그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고 요 규범을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내가 이거 지켜야지 안 지켜야지 이건 옳구나 이건 그르구나 이걸 판단하는 것은 각자 자신의 의지로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도덕성 발달이 잘 된 거예요. 도덕성 발달의 수준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도덕성 발달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는 뭡니까? 벌과 복종 지향 단계예요. 이건 뭐죠?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벌 받으면 나 벌 받을까 봐 무서워 안 할래. 칭찬해주면 이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벌 받는 거, 그렇죠? 벌 받는 게 무서워서 막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거는 본인이 머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덕성 발달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개인적 보상 지향이에요. 개인적 보상 지향. 이건 뭐죠? 아까 벌과 복종보다는 그래도 나요 덜덜 떨면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도 애가 머리로 좀 생각해요. 나한테 어떤 게 이익이 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사탕이 오겠지? 이거 하면은 선생님이 사탕 준다고 그랬으니까 해야지?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은 그래 내 친구도 나한테 뭘 해주겠지? 그러니까 이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개인적 보상 지향이에요. 나에게 뭐가 좋은지.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욕구 충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사회적으로 옳고 그르다 뭐 이런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도덕 규범, 사회적 약속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단계는 어떤 겁니까? 이제 요 1단계가 벌과 복종, 개인적 보상이에요. 자, 여기는 뭐죠? 특징이 뭔가요? 여기서 특징은 사회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사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사회가 같이 뭔가 약속을 공유한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인습 단계에서는. 자, 그런데 인습 단계 정도가 되잖아요. 이제 이 밑에 단계는요. 사실 인습 이후 단계는 유아들한테는 잘 없고 어른들한테도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4단계까지만 알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3단계는 착한 아이 지향이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평가를 받는 행동을 옳은 행동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그래도 나름 사회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겁니다. 사회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인습 단계. 인습, 규범이라는 얘기거든요. 사회적 약속, 인습이라는 게 사회적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사회에 대한 인식이 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착하게 볼 거야.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나를 착하게 볼 거야. 이런 거라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법과 질서 지향이죠. 이건 뭡니까? 우리 반에서 선생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우리 반의 규칙이야. 우리나라의 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회적 약속에 대한 인식이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사회적 약속이니까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4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단계, 6단계 정도 되면은 이 사회적 약속이 옳은가? 그른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이거보다 더 상위의 규범은 없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게 5단계, 6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헷갈려서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 보상지향 이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굉장히 막 간접적인 답을 구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결국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거를 선택하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당장 나에게 뭐가 오나 요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 보상 지향은 낮은 단계거든요. 자, 그래서 벌과 복종, 개인적 보상, 착한 아이, 법과 질서 이런데 이거를요 선악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아니라 사회적 약속, 사회적 약속에 대해서 사회적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가 요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사회적 약속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벌 받는 게 무서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말에 무조건 복종. 자신은 판단을 안 해요. 2단계 되면 그래도 자기가 조금 판단해요. 나한테 뭐가 좋지? 요 판단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뭘까요?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반 아이들이 날 훌륭하게 생각하겠지? 사회에 대한 인식이 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단계는 뭘까요? 이거는 우리 반에서 다 같이 약속하니까 지켜야 돼. 사회적 규범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이건 우리 반에서 다 같이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어떤 판단의 근거에 따라서 얘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를 다시 보시면은요. 자, 문제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가는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1단계는 뭐죠? 벌과 복종 지향 단계죠? 자,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그렇죠? 여기 행위의 결과가 벌인가 칭찬인가 요걸 써놨습니다. 자, 2단계는 뭘까요? 2단계는 이제 개인적 보상 지향의 단계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예요? 나한테 어떤 게 좋지? 뭐 요거 생각하는 거. 이제 그런 얘기를, 키워드를 쓰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착한 아이 지향.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행동하면 좋게 생각하겠지? 뭐 요런 거죠. 이제 그 키워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단계, 3단계 지금 문제로 냈는데요. 자, 보시면은 키워드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2단계 개인적 보상 지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인,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쵸? 이렇게. 개인적 욕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한테 뭐가 좋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의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옳은 거야, 그른 거야. 이 판단의 근거가 나한테 어떤 게 좋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착한 아이 지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까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인정받는 행동. 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인정받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단계를 외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 문제가 이제 복잡하게 나와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의 방법은 가치 교육의 방법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가치 교육. 가치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아이들마다 서로 상충될 수 있는 가치, 서로 상충될 수 있는 가치관. 가치는 막 가치관의 줄임말이에요. 그죠? 각자마다 다를 수 있는 가치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 가치관이 뭔지 정립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 뭔지도 우리가 알아보고 서로의 가치관이 상충될 때, 가치는 막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니까 아까 막 도덕처럼 사람을 죽여도 되나 안 죽여도 되나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가치관은 서로 상충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서로의 다른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 입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명백한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는 거. 이게 유아들에게 필요한 가치 교육이고 가치 교육의 하나로 사실은 도덕성 발달, 도덕 교육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을 위해서 더불어 살아야 하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이 굉장히 유아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면서 다 같이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자연 보호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잘 살아야 되는데 자연이 아름다워야 잘 사는 것도 있지만 서로 안 싸우고 전쟁 안 하고 이래야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안에는 또 민주 시민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가 굉장히 명백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가치와 상충될 때 그죠? 서로 잘 합의하고 서로 합의를 이끌어서 그 내용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민주 시민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해를 잘 하시면 나중에 가치교육 공부하실 때 사회관계 영역에서 가치교육 공부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일단 이해가 가셨으면 이제 외우셔야 돼요.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뭐고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 유아 단계에서는 일단 보통 1, 2, 3단계 요 정도가 나타나죠. 4단계도 이제 좀 성숙한 아이들이 나타나는 거고 1, 2, 3단계 수준에서 우리 유아들한테 도덕성 발달이 나타납니다. 제가 밑줄 그어드린 것은 키워드였어요. 그렇죠? 자, 도덕성 발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막 힘들어하시던 문제였어요. 가치 교육하고 결부시켜서 문제가 조금만 틀어져서 나오면은 맞추시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가장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지금 좀 말씀드렸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1번부터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실게요.